원장님, 올해 원화 모집하신다고 정말 애 많이 쓰셨죠? 전단지 돌리고, 블로그 올리고, 인스타 관리하고, 요즘 원화 모집한다고 원장님들 진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간신히 입수 상담까지 연결이 돼서 입수 상담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영혼 탈탈 털어가면서 막 굉장히 긴 시간 엄마들이 가지고 오는 그 질문에 답해 가면서 열심히 애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집을 했는데, 그리고 그 아이 정말 물고 빨고 예뻐라 보육했는데 몇 달 안 지나서 퇴소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진짜 그 허탈감 엄청납니다. 그리고 진급해야 되는 시기에 재원 안 한다고 하고 더 큰 곳이나 유치원으로 옮긴다고 하면 정말 현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를 오게 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요. 원장님께서는 원화 모집에 쓰는 에너지만큼 재원생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그 에너지를 쓰고 계신가요? 지금처럼 저출산으로 원화 모집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에는요, 한 명이라도 더 채우는 것만큼이나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그건요, 그저 아이들 예뻐하고 프로그램 좀 많이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밀도 클래스 이영주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원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원 유지의 승부처는 언제일까요? 네, 2학기 부모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리고 왜 그 일은 원장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지, 그 구멍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만 믿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입소를 시킨 그 부모가 재원생에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우리 시설이 작아서 막 이런 생각들 하시긴 하겠지만, 솔직히 꼭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원에 큰 문제가 있어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사실 지금 어린이집도 만족해요. 선생님도 좋으세요. 애도 되게 잘 다녀요. 아니, 그러면 졸업시키고 진급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 만족하는데도 옮기려고 한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뭐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그런 뻔한 스토리예요? 그 이유를 알려면 엄마들 입에서 나오는 말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봐야 되는데요. 부모 마음에는 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이한테 괜찮은 곳인가? 그리고 더 크게는요, 내년에도 계속 다녀야 되나? 여기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까? 특히 요즘 더 그렇습니다. SNS만 열면 시설 좋고 프로그램 많고 영어도 하고 숲도 가고 특별활동 많아 보이는 기관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더 좋게 느끼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옮기겠다고 하시면 꼭 우리 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혹시 저기가 우리 아이한테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원장님들이 자주 놓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재원은요,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올해 잘 다녔고 만족도 조사했는데 다 만족 체크했어요? 그럼 당연히 내년에도 다니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급이라는 건 매년 새로 하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원은 해마다 다시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떠나가려고 하는 엄마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 우리 원 프로그램 진짜 좋아요. 어머니, 우리 선생님들 진짜 애들 예뻐한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로 충분할까요? 사실 부모님은요, 프로그램 자체보다 어떤 확신을 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 어린이집하고 정말 잘 맞나? 이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 진짜 신경 써주나? 여기 다녔더니 진짜 교육에 어떤 효과가 있어? 성과가 있어? 내년에도 이 경험이 이곳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새로운 경험을 놓치는 건 아니야? 이런 불안감 혹은 얻고 싶은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어린이집이 구체적으로 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아마 답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텐데,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 답을요, 떠나려고 마음 먹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떠나려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많은 원장님들 만나면 특히 제가 이제 운영 계획서나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강의를 한 11월 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한 1월쯤에 이렇게 교육 들으러 오시는 원장님들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원장님들이 하신 얘기가, 아니 저희가 늘 재원생이 이 정도였거든요. 올해 폭탄 맞았어요, 교수님. 이 엄마들 마음 어떻게 잡을 방법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좀 냉정해 보이지만, 원장님 이제 못 잡아요. 사업 끝났어요. 그리고 드린 말이, 원장님 근데 그 엄마들 그 마음 생기기 전에 골든타임 있었는데 그 시간 놓치셨어요. 조금 저희 일찍 만났으면, 이런 얘기 하게 되더라고요. 떠나려는 사람은요, 그냥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되게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는 사람을 잡으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떠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먼저 드렸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퇴소 의사를 밝힌 다음에 붙잡는 건 이미 진 게임이고 불복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잠시 원장님의 입소 상담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입소 상담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정말 영혼을 갈아서 정성껏 설명하시잖아요. 어머니, 저희 아이들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요. 아이 발달에 맞춰서 교육해요. 가정과의 소통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이 한 명 한 명 안 놓쳐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입소 상담에서 들은 이 말을 입소한 뒤에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스레드라고 하는 그 SNS를 종종 하는데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어린이날이라고 아이들한테 만화 영화를 보여줬대. 이거 어떻게 생각해? 다른 엄마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막 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가 입소 상담할 때 미디어 절대 안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 맞아?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냥 입소 상담에서 들은 말 흘려 넘기고 아이 보내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 지키는지 자신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걸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누굴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물론 원장님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아이를 맡아서 돌보고 있는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원장님이 상담에서 약속한 세심한 돌봄을 교사가 아이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고 말해주지 않으면 엄마는 못 느낀다고요. 원장님이 저희 아이들 개별 발달 지원해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 아이가 이런 부분에서 성장했고요, 이런 게 필요해 라는 이야기를 안 하면 엄마가 못 느낀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입소 상담한다고 원화 모집한다고 원장님의 개인기만 키우시는 건 재원 유지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원 상담하고 교사가 하는 별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소 상담에서 한 약속이 교실에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곧 재원 관리가 되고 부모 상담이 하는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꼭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 오늘 서율이 잘 지냈어요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아이의 기질, 흥미, 또래관계, 발달의 변화, 다음 지원 방향까지 잘 안내하고 있나요? 자,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요, 우리 아이를 선생님이 정말 잘 알고 계시네 라고 느낀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린이집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했을 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종종 제가 좀 규모가 작은 기관의 원장님들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교수님, 저희가 뭐 큰 기관처럼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애들이 적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좀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뭐 유치원하고 비교하면 할 수 있는 게 또 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작은 기관일수록 이 아이를 여기가 진짜 잘 알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큰 기관이요, 모든 아이에게 좋은 경험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면 작은 기관은 한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경험을 더 가까이에서 발견하고 설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이건 사실 큰 기관이든 작은 기관이든 다 통하는데, 작은 기관은 조금 더 이렇게 변명하고 싶어하는 태도가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애는요,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애는요, 몸을 움직이면서 배울 때 훨씬 더 몰입해요. 어떤 애는요, 새로운 활동보다 익숙한 일과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또 어떤 애는요, 또래 관계에서 조금 더 섬세한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곳에서 하는 다 화려한 프로그램일까요? 처음에는 프로그램 보고 입소하죠. 하지만 계속 이 원에 머물러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이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음 학기에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해주는지, 그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필요한 확신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 남아있으면 내년에 뭐 하게 될까? 지금 우리 아이 약간 이런 부분 내가 좀 걱정스러운데, 이거 다음 해에 만난 선생님도 이거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관이든 작든 크든 그 조건은 약점으로만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규모가 아니라요, 아이를 더 세밀하게 이해하고 함께 키울 수 있는 기관이라는 강점을 만들어야 재원생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원장님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자, 이 강점은요, 홍보물, 인스타그램으로 절대 증명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블로그로 돼요? 딱 한 군데서 증명이 되죠. 어디서? 상담할 때 우리 아이 이름 불리고 우리 아이 이야기 나오는 그 자리, 거기서만 선생님이 나 미처 이런 부분까지 몰랐는데 우리 아이 진짜 잘 알고 계시네, 필요한 거 딱딱 집어주시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원장님 원에 1년에 한 번 떠올려 보세요. 사실 날씨 찬바람 불면 원장님은 또 원화 채우려고 축도로 뜨실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열심히 하시죠. 아이 잘 보는데 집중하시죠. 그러다가 2학기 되면 또 다시 원화 채우려고 또 애를 쓰시고, 자, 이게 순환이 되는데 이 사이에 빠지는 게 뭐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다닐 이유를 만들어드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 원장님이 셋째 모셔온 아이들 선생님이 같이 지켜내야 되는데 이거 원장님 혼자 하려니까 억울하기도 해요. 억울하면 괜찮게요. 애들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안 억울하냐? 선생님들도 억울해요. 선생님 입장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선생님이 1년 내내 열심히 교육했는데 10월쯤 혹은 막 9월쯤 이런 말 딱 듣게 돼요. 선생님, 애들 진급 알죠? 진급 좀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세요. 선생님 속으로 무슨 생각 할까요? 제가 영업사원이에요?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표의식을 함께 나눈 적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재원 유지의 승부처는 2학기 부모 상담이다. 1학기 상담은 적응을 보는 자리잖아요. 밥 잘 먹는지, 친구 있는지, 울지 않는지. 근데 2학기 상담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성적표예요, 성적표.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뭘 하세요? 말은 안 하지만 서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여기 보내도 되나? 부모님 답을 정하고 계시는 자리인데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 앞에 앉아있으면 될까요? 자, 그리고 원장님 달력 한번 보세요. 자, 유치원 원서 언제 써요? 다른 어린이집 언제부터 입소 모집해요? 사실 요즘에는 12달 내내이긴 한데 그래도 재원하는 아이들, 진급하는 아이들은 9월, 10월쯤에 이런 거 알아봅니다. 그래서 12월쯤에 뭐 다른 데 떠나려고 한 사람 붙잡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0월에 준비하셔서
약간 흔들리는 그 마음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어린이집 내년도의 정원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 느껴지시죠? 자, 그럼 원장님 뭘 하셔야 돼요? 그냥 선생님한테 상담 맡기시면 안 되고, 상담이, 그러니까 2학기 상담이 우리 원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자, 그럼 원장님은 어떤 걸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3가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목표를 통일하셔야 돼요. 자,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원화를 붙잡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도와줬는지, 그거 부모님들이 좀 아실 수 있도록 가시화해 주세요. 자, 이 한마디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진급을 권유해 주세요. 이게 목표가 되면요, 선생님들도 부담이 느껴져요. 어깨가 무겁다고요. 근데 성장 증명이 목표가 되면 선생님이 자기 전문성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아무튼 목표는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상담인데 완전히 다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태보면, 상담이 끝나고, 자, 상담 오신 엄마가 집에 가서 남편분이나 시어머니한테 우리 선생님이 어머, 이렇게 우리 서율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 가까워서 보내라고 말하는 어머님하고, 그 선생님 진짜 잘 파악하시잖아요 하는 엄마는 완전히 다른 부모라고요. 자, 2번째 엄마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원 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에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우리 원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 선생님이 진짜 잘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거 파악하고 우리 아이 잘 파악하세요. 요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째, 방법에 또 통일이 되어야겠죠. 성장 가시화라는 건 뭐 누군가에게는 몸무게 그래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2학기 상담은 이 순서로 가야 됩니다. 3월에 이 아이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 모습을 향해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 3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잘 지내요는요, 상담이라 볼 수 없어요. 그건 인사말이죠. 3월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어. 이게 상담이죠. 변화를 말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기록이 있어야 되죠. 관찰이 필요하고 총평이 중요한 겁니다. 3번째, 상담 전에 꼭 한번 그 방향성을 맞추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상담 주간 들어가시기 전에 딱 30분 쓰세요. 이번 상담에서 우리 원이 공통으로 전할 메시지가 뭔지, 선생님별로 걱정되는 가정은 어떤 곳인지 미리 공유하고, 원장님이 좀 직접 챙겨야 되는 곳은 어딘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30분 꽤 큽니다. 상담의 질이 갈려요. 그냥 맡기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 못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잘하는 것과 원장님이 기대하는 것대로 잘하는 건 별개의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화 모집 누가 하셨어요? 원장님이 하셨죠. 원장님 너무 고생하시면서. 근데 재원 유지는 원장님 혼자 못 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실제 관찰하고 보육하고 키워내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납득해야 아이가 남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어떠한 경험이 쌓이게 될지를 그릴 수 있도록, 이거 뭐라고, 이음이라고 하잖아요. 이음에 대한 개념이 또 있으셔야 됩니다. 재원은요, 친절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이 기관은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를 알아. 다음 성장도 준비하고 있어. 이게 확신으로 전달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원장님이 해야 되는 일은요, 상담을 잘 하시는 거가 아니라, 물론 입사 상담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2학기에는 선생님의 상담을 잘 하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목표 심어주시고 방법 알려주시고 상담 전에 같이 맞춰보시고, 이거 원장님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얘기했는데 어떻게 교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쵸. 그게 어려워서 사실 외부 교육을
또 받기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외부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원장님이 막 얘기하시면 좀 잔소리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기관이 이제 그 교사 개인이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고집하는 게 단체 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컨셉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선생님 혼자 듣는 걸로는 파급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원장님 혼자 들으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같은 목표와 같은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지 필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학기 부모 상담도 진급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실 수 있도록 교육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는 2학기 부모 상담이 진급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선생님이 이 시기에 어떤 게 중요한지를 같이 들으시는 게 좀 진급에도 그렇고 2학기 상담에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들은 9월, 10월에 이미 다른 곳 어떻지? 하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상담 주간은 잘 준비하시고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 워낙 체하시느라고 진짜 애쓰셨잖아요. 이제는 빠져나가는 구멍 막으셔야죠. 그 구멍 2학기 상담 막으시면 잘 막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제가 꼭 유료 교육이 아니어도 원장님께서 좀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넣어서 전달 드리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근데 이 영상은요, 제가 선생님들이 아닌 원장님들께만 필요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만든 새로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올라오는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원장님 오늘도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꼭 2학기 부모 상담 성공하셔서 재원생 모두 다 100% 재원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